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중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다고 하는데 그 의도와 우리 군의 대응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3m 이하로 작은 크기였기 때문에 격추가 어려웠다는 점을 밝혔고요. 정무기 도발 시 과거에는 탐지와 식별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고 추적했다. 다만 적의 무인기를 적시에 격추시키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앞으로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을 우리 군이 적시에 탐지를 했지만 격추하지 못한 것을 놓고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에서도 이런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인기가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5년 전의 침범은 우리가 침범 사실조차 확인을 못했었어요. 네. 결국 우리 쪽에서 정찰을 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추락을 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안 결과가 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백주대낮에 우리가 뻔히 보고 우리가 추적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5대를 동시에 보냈다는 말이죠. 넉 대는 이제 강화 방향이었고 한 대는 서울 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북부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북으로 갔습니다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고 국방부에 있었습니다만 북한의 무인기가 이렇게 우리가 추적하는 상황에서 대낮에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영공 침범을 해서 우리 군이 대응 작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금 작전본부장도 스스로 우리 군의 대응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우리 군의 국민들께 사과를 한다라는 지금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사실은 우리가 좀 허점을 찔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 이런 어떤 전략적인 도발 이런 쪽에 매몰돼 있었죠. 사실 그 무인기 같은 경우는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뭐 무인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무인기를 띄우지 않았었고 전방 지역에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아마 미처 생각하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도발은 북한이 금년 한 해 동안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시키고 서울이 정확하게 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김여정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코로나는 남측 때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일련의 도발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기들의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그래도 지난 5년 전에 비해서는 본부장 말대로 이번에는 탐지를 했고 추적을 했고 격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격추시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말한 대로 탐지 자산과 타격 자산을 확보하고 대응 태세를 공고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허점을 찔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에 포사격을 한다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행동들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이번 무인기 도발의 배경도 역시나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이제 완벽하게 깨버린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죠. 또 김여정 부부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네.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것의 새로운 버전 형식으로 무인기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론의 분열이랄지 네. 이 부분도 북한이 좀 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드론이 이번에는 이제 경기 북부와 서울 정도의 그 반경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동을 했다면 만약에 동두천이랄지 또는 평택 쪽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군 주한미군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도발은 결국 주한미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의 행동이 거기에까지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고요. 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를 좀 넘어서는 또 그 예상 밖의 그런 타격 수단들을 동원해서 실제 타격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네.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연상해서 보면 실제 북한의 드론이 남측의 특정 시설들을 맘 놓고 공격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대응이 앞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동을 이번에 한 5년 만에 6년 만에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군이 5년 전에 비해서는 5년 전에는 아예 탐지에도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추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5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군이 여러 가지 대비책과 대응책을 발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한의 무인기가 5대나 넘어왔고 그중에 한 대는 특히나 서울 상공에까지 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공 방어막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합참에서도 발표했듯이 우리 대응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됐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공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 북한이 보낸 무인 정찰기는 과거 2017년 이전에 그때 당시에 왔던 무인기와 유사한 형태, 다시 말하면 크기가 대략 날개가 2m 정도고 실제 그 무인기를 수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해보니까 거기에 실을 수 있는 북한의 어떤 폭약이랄까 네. 이게 수류탄 하나 정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김 교수님이 북한이 우리를 무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제 드론과 같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공격용 드론, 자폭용 드론을 만약에 북한이 사용한다면 그나마 우리 군의 대응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소형 드론이고 정찰용 드론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거기에 맞는 상응한 그런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5년 전에는 들어왔 때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탐지를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탐지 자산을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초기에서부터 이 북한의 정찰용 드론을 초기에 발견을 했고 추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추적을 했고 격추를 위한 시도를 했죠. 그래서 경공격기라든지 우리의 공격 헬기, 코브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고 그래서 실제 이 격추를 위한 사격까지 했지만 네. 그러나 결국 5대 모두 격추를 한 대도 격추를 못 시켰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사실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자칫 이번에 무인기 도발이 북한의 정말 엄청난 도발이거든요.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침략 행위나 다름이 없는 그런 도발인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형태로 만약에 간다면
결국 김정은이는 팔짱을 끼고 아주 내가 시도하는 것이 성공이구만. 그리고 결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불안이 우리가 정부가 잘못 대응을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야가 국론이 분열이 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값싼 드론 몇 개 띄워가지고 아주 정말 상당한 극대 효과를 얻고 있다라는 결국 북한의 요구에 말려 들어간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은 질타하되 그러나 모든 이 공격의 화살은 북한으로 가야 될 것이고 북한을 향한 대응 저는 이 부분에서 북한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뭐 우리 여객기가 1시간 동안 멈췄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북한에게 대가를 저는 요구를 해야 되고 상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김정은도 불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아까 9.19 군사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9.19 군사합의의 모법은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중요 합의가 뭐냐면 확성기 방송의 중단, 수단, 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 합의한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면 김정은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가 제대로 북한이 이행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한다면 우리로서도 이행을 중단시키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은 반드시 김정은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고 아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한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심리적인 압박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운영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공포심이랄까요? 두려움도 느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효과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무인기 도발이 단순히 이번 어제의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또다시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행동을 북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이 9.19 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지킬 의미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도 계속해서 드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공격이나 또는 드론 정찰이 갖고 있는 북한 나름대로 보면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면 경제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ICBM 발사하는 것 이상으로 네. 심리적인 충격을 우리한테 주고 오늘 도하의 모든 일간지들 보면 일면이 다 북한의 드론 정찰이 네. 일면을 다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치의 그 작전 자신들의 심리적인 작전의 어떤 성과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북한은 아마 앞으로도 드론 정찰을 상당 기간 계속하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아까 문성국 장군께서 이제 그 크기를 이야기했지만 철새 중에 큰 독수리랄지 또는 제두름이랄지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드론을 직접 공격을 해서 격추시킨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그런 정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공간들을 휘젓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촬영이 가능한 것이고 네. 뭐 심하면 거기에 이제 소형 무기까지도 탑재가 가능한 것이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드론이 꽤 북한이 좀 상당 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자체 개발한 것도 있어서 드론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드론을 이용한 정찰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앞으로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군사적 측면에서 또 국방 당국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가 어떻게든 깨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또는 보완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만
남관계에서의 긴장이 풀어지고 또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중요한 또 실질적인 역할을 9.19 군사합의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가게 되면 또 나중에 그것을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깨자라고 하는 것이 네. 아니고 그것을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발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지우되 그러면서도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서의 앞으로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을 잘 또 관리해 나가는 이런 또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이 20mm 기관표를 이용해서 포격을 했습니다만 격추에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민가 상공을 무인기들이 날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전에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직후에 이것을 탐지한다면 격추할 수는 없는지 혹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정찰한 다음에 북한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기 직전에 격추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한 가지가 궁금하고 또 다른 궁금증은 우리 군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은 직후에 똑같이 우리도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으로 보내서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군의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보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북한의 이 무인기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해서 이 5대나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들어올 때 탐지는 했고 그다음에 경고 방송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 경고 사격이라는 거는 직접 그 물체를 다시 말하면 무인기 자체에다 사격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사격하는 게 네. 경고 사격이거든요. 네. 이 경고 사격을 거기까지는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상되는 그런 북한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 그런 예상되는 통로에 집중적인 요격, 다시 말하면 격추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하고 아마 대응을 했을 텐데 네. 아마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초기에 못하니까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민가가 많아진단 말이죠. 네. 민가가 많아진 곳에서 사실은 격추라는 게 뭐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이더에 잡히면 네. 하는데 이게 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레이더에 잡혔다 안 잡혔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는 제대로 된 요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레이더의 그 한계 그것을 추적하는 한계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적시에 타격을 하기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을 아까 군에서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탐지 능력, 그다음에 이걸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훈련될 수 있는 그런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이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이 정찰자산은 이제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전 수칙이라든지 결국 정전시 교전 규칙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비례를 하고 행위도 비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이었습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NLL 남쪽으로 낙탄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NLL 북쪽으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방식은 공대지 미사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북한 정찰기가 결국은 뭐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위반하고 명백한 위반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 정찰 자산이 특히 사단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정찰 자산이 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비례성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조치한 것은 저는 뭐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정찰 뭐 사실 북한 무인기는 우리 서울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무인기를 저 평양까지 띄워서 평양을 정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 거기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북한이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네. 한다면 저는 꼭 이런 비례성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김정은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런 무언가의 조치를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어제 북한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더욱 격앙된 투쟁 방략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날 이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8기 6차 전원회의,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더욱 격양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8기 6차 전원회의는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1년 농사를 전체를 정리하고 새해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러니까 네. 새해 어떤 예산과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그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전원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있어 왔습니다. 전원회의가. 그러니까 이 전원회의는 예정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 격앙된 투쟁 방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그날 들어온 정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통일부는 그것을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으로서는 김여정의 과거의 발언도 있었고 그렇게 보면 새로운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남측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겠다, 압박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더욱 격앙된 투쟁 방략이 그것과 연관돼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드론 정찰을 앞으로도 가능적으로 당분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전원회의가 31일까지 아마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치면 6일간 개최가 됩니다. 예전에 전원회의가 보통 3일, 4일 정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원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1월 1일 날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그 1년의 과정에서 들어온 그 정찰이 앞으로도 1월 1일 이전까지 한두 차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네. 드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까지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서로 연관돼 있게 또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결속,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그 압박을 가하는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대남, 대미, 대내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당분간 북한의 행동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다. 드론 정찰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 행동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새해에도 도발 행위에 따른 내부 결속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된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 북한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